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아니면 숨이 턱 막히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며느리 희숙 씨는 맞벌이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노동과 무시, 그리고 남편의 외면이 기다리는 전쟁터였죠. 맏며느리는 무조건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 말입니까? 하지만 희숙 씨의 시어머니 박 여사는 진심으로 이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희숙 씨는 이 말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왔습니다. 과연 희숙 씨는 이 지옥 같은 시댁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그리고 무심했던 남편 철수 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뻥 뚫리실 겁니다. 희숙 씨가 철수 씨와 결혼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철수 씨는 다정다감한 남자였습니다. 희숙 씨가 힘들어하면 항상 옆에서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여 주었죠. 희숙 씨는 그런 철수 씨를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 갔을 때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첫 명절, 희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절 이틀 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 명절 준비하려면 일찍 와야지. 너 회사는 며칠 전부터 쉬니? 어머니, 저는 회사 일이 명절 당일까지 있어서요. 명절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요. 뭐, 그럼 안 되지. 맏며느리가 대청소도 도와야 하고 제사 음식 장 보는 것도 함께 해야 하는데 어떻게 당일 아침에 와? 회사에 미리 말해서 하루 이틀 전부터 와. 희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직장인인데 명절 준비 때문에 연차를 쓰라는 건가요? 어머니, 제가 그게 쉽지 않아서요. 회사 일이 많아서. 에이, 뭐가 바빠. 돈 몇 푼 벌겠다고 시댁 일을 뒷전으로 미루면 되겠어? 며느리가 할 도리를 해야지. 결국 희숙 씨는 상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이틀 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자, 빨리 옷 갈아입고 청소부터 시작하자. 방 4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희숙 씨는 그날 저녁까지 쉬지 않고 청소를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 철수는 어디 있었을까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희숙 씨가 물걸레를 들고 지나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너무 힘들어. 희숙 씨가 간신히 말을 꺼내자 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안. 나 좀 피곤해서. 엄마가 시키는 거면 얼른 하고 쉬면 되잖아. 희숙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시키는 거면 하면 되잖아라니. 이게 결혼 전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의 말인가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사 음식 재료를 사오고 돌아와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나물을 다듬고 고기를 재우고 전을 부쳤습니다. 희숙 씨의 손은 기름에 데이고 발은 부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시누이 미경 씨는 친정에 얼굴만 비추고는
언니, 저 친구 만나러 갈게요 하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고생할 텐데 친정에 왔을 땐 푹 쉬어야지. 희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딸인데요? 명절 당일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물론 희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적만 했습니다. 아이고, 나물 위치가 왜 그래? 생선은 머리가 동쪽으로 가야지. 너희 집에서는 그런 것도 안 가르치셨니? 희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기 친정에서는 제사를 이렇게 지내지 않았는데 시댁 방식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다고 구박을 받아야 하나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 시댁 식구들은 모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희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설거지부터 끝내고 먹어야지. 음식이 어디 도망가니? 하며 희숙 씨를 부엌에 가뒀습니다. 그렇게 첫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희숙 씨는 그날 밤 화장실에 몰래 숨어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그게 뭐 대수야? 다른 집도 다 그래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은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설날, 추석, 부모님 생신, 시할머니 기일. 1년에 4번씩 10년 동안 희숙 씨는 시댁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맞벌이로 회사 일도 바쁜데 명절 때마다 시댁 일을 다 떠맡아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명절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며 서운해 하셨지만 희숙 씨는 제가 바빠서요. 하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희숙 씨는 이제 38,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회사에서도 책임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맏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희숙 씨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10년 전과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60대 할머니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아직 38인데. 희숙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를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희숙 씨의 남편 철수 씨는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의리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상한 아빠였죠. 하지만 딱 한 가지, 시댁 문제만 나오면 철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희숙 씨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좀 도와줘. 나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철수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번엔 내가 엄마한테 딱 잘라 말할게. 당신 일도 바쁘니까 집안일은 나눠서 하자고. 희숙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남편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요. 하지만 매번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철수 씨는 엄마 왔어요. 하며 환하게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끼리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야, 철수야. 요즘 회사 어때? 승진했다며? 에이, 형님. 뭐 그냥 그렇죠. 형님은 요즘 사업 어때요? 남자들의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희숙 씨가 부엌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철수 씨는 형제들과 웃고 떠들며 술을 마셨습니다. 희숙 씨가 무거운 냄비를 들고 오가도 철수 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도와줄래?
희숙 씨가 간신히 말을 꺼내면 철수 씨는 술에 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형님이랑 얘기 중인데. 그리고는 다시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희숙 씨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 상을 차리고 또 설거지를 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희숙 씨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철수 씨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방 안가득 진동했습니다. 희숙 씨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집안일 하는 종으로 보는 걸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숙 씨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얘기 좀 해야겠어. 철수 씨는 숙취로 머리가 아픈지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났습니다. 뭔데? 머리 아파 죽겠네. 당신 어제 나 혼자 일하는 거 봤어? 한 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어? 어제? 미안. 형님들이랑 술 먹느라. 근데 뭐 어때? 엄마가 시킨 거 하면 되잖아. 희숙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 하면 된다고? 나는 당신 엄마 종이야?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나도 바쁜데 명절 때마다 왜 내가 혼자 다 해야 해? 에이,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래.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 일 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당신은 우리 친정에 가서 일 하나라도 해본 적 있어? 설거지 한 번이라도 해봤어? 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장인어른 댁에 가면 철수 씨는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음식을 차려주시면 먹기만 하고 설거지는 희숙 씨 언니들이 다 해주었으니까요.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해주잖아. 그래.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해주니까 당신은 편한 거지. 근데 나는 왜 당신네 집에서 알아서 해줘야 해? 나도 딸이야. 나도 친정에 가면 엄마한테 밥 얻어먹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어. 희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철수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는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 다음부터? 매번 다음부터라고 하더니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당신 말은 믿을 수가 없어. 희숙 씨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철수 씨는 한숨을 쉬며 다시 누웠습니다. 머리는 아프고 아내는 화를 내고 골치 아프게 왜 이래. 명절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철수 씨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그렇게 서러워하는지를요. 그것은 철수 씨가 한 번도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댁에서 혼자 일하며 소외당하는 기분, 남편이 옆에서 술이나 마시며 외면하는 서러움,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잔소리. 철수 씨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며 무심히 넘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희숙 씨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젠가 폭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희숙 씨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명절 전 어머니 박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 올해 설날에는 좀 일찍 와야겠어. 시아버지 칠순 잔치도 함께 준비해야 하니까 일주일 전부터 와서 도와줘. 희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이요? 어머니, 제가 회사를 어떻게 일주일이나 쉬어요? 그건 너무. 회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시아버지 칠순인데. 맏며느리가 와서 도와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밖에서 돈 몇 푼 번다고 유세 떠는 거 아니야? 돈 몇 푼? 그 말에 희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희숙 씨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보태고 시댁에 명절 용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 몇 푼이라니요?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책임? 며느리가 해야 할 진짜 책임은 시댁 일을 돌보는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내가 시집 왔을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 그늘도 못 밟았다고. 희숙 씨는 참다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안 갑니다. 뭐라고? 저 이제 시댁에 안 갑니다. 10년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명절 때마다 노예처럼 일만 했어요.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오히려 잔소리만 들었죠. 이게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저도 명절에 쉬고 싶고 우리 친정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집 온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맏며느리가 시댁 일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도 직장 다니며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명절은 남편이랑 어머니가 직접 챙기세요. 저는 이제 안 갑니다. 너 정말 안 온다고? 그럼 이혼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좋아요. 이혼하죠. 이런 시댁이면 이혼이 낫죠. 희숙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10년 동안 참았던 말을 드디어 했어. 그때 남편 철수 씨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근데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희숙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올해 설날에 나 시댁 안 가. 무슨 소리야? 왜? 1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더 못 참겠어. 당신네 엄마가 나한테 일주일 전부터 오라고 했어. 회사도 쉬고. 그게 말이 돼? 철수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 좀 무리긴 하네. 근데 아빠 칠순이잖아.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도와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해.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당신이 자식이잖아. 당신은 매번 술만 마시고 자기만 바쁘잖아. 아니, 그게. 됐어. 나 결심했어. 이번 설날에는 안 가. 당신이랑 애들만 가. 나는 우리 엄마한테 갈 거야. 희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이거 큰일인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철수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철수야. 너 마누라 버릇 좀 고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엄마, 미안해. 근데 희숙이도 회사 일이 있어서. 회사 일? 집안일이 먼저지. 내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이 모양이야. 당장 데리고 와. 와서 사과하라고 해.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희숙이가 정말 안 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혼해.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도 있는데. 애들은 내가 데려와. 그리고 새 장가 들어. 요즘 젊은 여자들 중에 얌전한 애들 많아. 철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철수 씨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얘기하자. 얘기할 거 없어. 난 안 가. 알았어, 알았어. 안 가도 돼. 근데 나랑 애들은 가야 하잖아. 그것만이라도. 그래, 당신이랑 애들만 가. 나는 절대 안 가. 철수 씨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내도 화가 났고, 엄마도 화가 났고,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하지만 철수 씨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지를요. 철수 씨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명절에 시댁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숙 씨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를 설득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희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안 가. 당신이랑 애들만 가. 결국 철수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애들을 앞세워 보자. 아이들이 엄마를 설득하면 마음이 돌아설 거야. 철수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딸 윤희와 2학년 아들 건희를 불렀습니다. 윤희야 건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아빠? 엄마가 이번 설날에 할머니 댁에 안 간다고 하시는데 너희가 엄마한테 가자고 말해봐. 그런데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왜? 저도 할머니 댁 가기 싫어요. 너도? 왜? 할머니가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잖아. 그때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요. 엄마는 항상 부엌에서 일만 하고 할머니는 엄마한테 소리만 질러요. 엄마가 불쌍해서 저는 할머니가 싫어요. 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저한테도 차별해요. 차별? 무슨 차별? 윤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건희한테만 잘해줘요. 건희는 남자니까 귀하다고, 윤희는 여자니까 나중에 시집 간다고. 저는 할머니 댁에 가면 맨날 설거지하고 걸레질해요. 그런데 건희는 TV만 봐요. 철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아, 너는 어때? 할머니 댁 가고 싶니? 그런데 아들 건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싫어요. 너도? 왜? 할머니가 너한테는 잘해주시잖아. 할머니가 저한테는 잘해주는데 엄마랑 누나한테 못되게 구는 게 싫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우는 거 봤어요. 저는 할머니가 무서워요. 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까지 할머니 댁 가는 걸 싫어하다니. 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요. 철수 씨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몰랐어. 그날 밤 철수 씨는 희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도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하더라. 희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았어? 윤희가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윤희한테 여자는 나중에 시집가서 살림 잘하려면 지금부터 걸레질 배워라고 했어. 초등학교 4학년 애한테. 나는 그 말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딸이야. 우리 엄마도 나를 귀하게 키웠어. 그런데 시댁에서는 나를 종처럼 부리고 내 딸까지 차별해. 이게 말이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뭔가 해. 당신이 어머니한테 딱 잘라 말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희숙이는 종이 아니라 내 아내고 윤희는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소중한 내 딸이라고.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하지만 희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말하더니 막상 시댁 가면 술만 마시고 자잖아. 당신 말은 이제 안 믿어. 철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희숙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이번 설날에 절대 안 가. 당신이랑 애들만 가든지 아니면 당신 혼자 가든지. 나는 우리 엄마 집에 갈 거야.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희숙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딸 윤희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여사는 손주들 중에서도 손자 건이만 편애했습니다. 우리 건이 장하다. 남자는 역시 귀해. 하지만 손녀 윤희에게는 냉정했습니다. 윤희 너는 여자니까 시집 잘 가려면 집안일 배워야 해. 윤희는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밝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댁에만 가면 윤희는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윤희에게 계속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윤희야, 마루 좀 닦아라. 윤희야, 설거지 좀 거들어라. 윤희야, 동생 좀 잘 돌봐라. 반면 건이는 TV만 보고 있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건이는 남자니까. 남자애들은 이런 일 시키면 안 돼. 윤희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나도 건이랑 똑같은 손주인데. 하지만 윤희는 어려서 감히 할머니에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할머니 댁에서 청소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나고 아팠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에이, 계집애가 누굴 닮아서 저렇게 칠칠 맞아. 윤희는 그날 밤 엄마 희숙 씨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어? 할머니는 여자는 다 싫어하는 것 같아. 희숙 씨는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윤희야, 여자로 태어난 게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 여자도 남자만큼 소중하고 여자도 남자만큼 존중받아야 해. 그럼 왜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희숙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키울 수는 없어. 딸이 자존감을 잃고 자라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어. 희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윤희가 시댁에서 차별받는 거 알아? 차별? 무슨 차별? 어머니가 윤희한테는 계집애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트집 잡으시고 여자는 나중에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 이런 말 계속해. 윤희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철수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지. 그냥? 그게 그냥으로 넘어갈 일이야? 우리 딸이 차별받는데? 근데 뭐 어떡해. 엄마 생각을 바꿀 수는 없잖아. 희숙 씨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계속 그렇게 차별받으면서 자라야 해? 자존감 떨어지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걸 배우면서? 그건 됐어. 나는 더 이상 윤희를 시댁에 데리고 가지 않을 거야. 우리 딸을 그런 환경에 둘 수 없어. 희숙 씨는 그날부터 윤희를 시댁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윤희는 왜 안 데려오니? 하고 물어도 희숙 씨는 학원 때문에 바빠서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희는 시댁에 가지 않게 되자 훨씬 밝아졌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도 할머니 댁 안 가도 돼? 응, 안 가도 돼. 우리 윤희는 외갓집 가서 외할머니랑 놀자. 와, 좋아.
외할머니는 나한테 우리 손녀 예쁘다, 공부 잘한다 그래주잖아. 희숙 씨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내 딸은 절대 시댁의 차별 속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 내가 겪은 고통을 딸한테까지 물려줄 수는 없어. 명절을 앞두고 희숙 씨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명절만 되면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또 뭐라 하셔? 사람을 들들 볶으시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뿐만 아니라 윤희한테도 그러셔. 잠시 조용해진 친정엄마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에 하루만 같이 와봐라. 설날 당일 희숙 씨 가족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철수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소처럼 맞아줬습니다. 왔어? 오느라 고생했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 밥 먹기 전에 전등 좀 갈아주게. 희숙이는 나랑 반찬 좀 마저 하자. 식사 준비가 끝나고 친정엄마가 말했습니다. 자, 다 같이 먹자. 그런데 식사가 끝난 후 친정엄마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희숙아, 너 얼굴이 그게 뭐니? 요즘 많이 피곤하니? 설거지 하지 말고 좀 쉬어라. 이복에 오늘 설거지는 자네가 좀 해주겠나? 안 해. 철수는 그릇을 옮겼습니다. 그 후로도 친정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 좀 떠오게.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게. 무거워서 내가 못 옮긴 짐 좀 옮겨주게.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철수 씨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거실에서는 희숙과 친정엄마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철수는 혼자 주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문득 느꼈습니다. 왜 나만 계속 움직이지? 그 순간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희숙이가 우리 집에서 항상 이런 기분이었구나. 혼자 부엌에서 일하는 외로움, 다른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나만 소외되는 서러움. 철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쉴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운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 희숙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단 하루도 제대로 못 견디겠는데 희숙이는 10년 동안 이걸 참았구나. 그날 밤 철수 씨는 희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희숙 씨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알겠어? 진심으로? 응, 진심이야. 나는 하루도 못 견디겠더라. 혼자 부엌에서 일할 때 너무 외롭고 서럽고 다들 웃고 떠드는데 나만 소외된 기분이었어. 그래, 나도 똑같이 느꼈어. 10년 동안. 철수 씨는 희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달라질게. 설날이 지나고 며칠 후 철수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희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 이제부터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당신이랑 애들은 안 가도 돼. 내가 혼자 갈게. 희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응.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더 이상 당신이랑 애들을 그런 환경에 둘 수 없어.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계실까? 철수 씨는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만 안 계시겠지.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나야. 철수야. 너 이번 설날에 왜 안 왔니? 희숙이는? 엄마, 그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무슨 얘기? 철수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희숙이랑 애들은 안 갈 거야. 나 혼자만 갈게.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희숙이가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어.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며느리가 시댁 일 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나는 더 이상 내 아내가 고생하는 거 못 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마누라한테 홀린 거지? 희숙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 욕했지? 욕 안 했어, 엄마. 희숙이는 1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어. 근데 엄마가 계속 그렇게 대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야. 철수야. 너 정신 차려. 집안에 법도라는 게 있어. 맏며느리가 시댁 일 돌보는 게 도리야. 내가 시집 왔을 때는 철수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지금이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21세기야, 21세기. 며느리가 종이 아니라고. 종? 내가 언제 희숙이를 종처럼 대했어? 엄마, 명절 때마다 희숙이 혼자 부엌에서 일하는 거 못 봤어?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나는 형들이랑 술 마시는 동안 희숙이는 혼자 일했어. 그게 종 아니면 뭐야?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면 명절에 같이 모여야지. 내가 혼자만 오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 체면? 엄마는 체면이 희숙이 마음보다 중요해.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효자라던 내가. 철수 씨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효도하고 싶어? 진짜로. 근데 효도가 내 아내를 희생시키는 거면 그건 효도가 아니야. 이 자식이 마누라만 소중하고 엄마는 안 소중해? 엄마도 소중해. 하지만 희숙이가 더 소중해. 희숙이는 내 아내야. 나랑 평생 함께 살아갈 사람이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마누라한테 완전히 휘둘리는 거 아니야? 남자가 그래서 되겠어? 휘둘리는 게 아니야, 엄마. 내 아내를 지키는 거야. 지키기는, 그럼 엄마는 버리는 거야? 철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는 계속 갈 거야. 명절에도 가고, 생신에도 가고. 근데 희숙이랑 애들은 이제 안 데려갈 거야. 애들까지? 내 손주들까지 못 보게 하겠다고? 엄마가 윤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여자는 시집 가니까 집안일 배워야 한다고 했잖아. 초등학생 애한테 윤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건 손녀 교육 좀 시킨 거지. 교육이 아니야. 차별이야. 윤희는 건이랑 똑같이 소중한 내 딸이야. 근데 엄마는 윤희한테는 일만 시키고 건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 남자애랑 여자애는 다르지. 안 달라. 21세기에 무슨 남녀 차별이야. 나는 내 딸이 그런 차별 속에서 자라는 거 못 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철수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달라지면 돼. 희숙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면 돼. 집안일 시키지 말고 존중해주면 돼. 그건 내가 못해. 그럼 어쩔 수 없어. 희숙이랑 애들은 이제 안 가.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엄마 마음도 아프겠지. 근데 희숙이 마음은 10년 동안 아팠어. 나는 이제 희숙이 편이야. 너 정말 나쁜 자식이야.
마누라한테 홀려서 엄마를 버리는 거 아니야. 철수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엄마는 뭐가 더 중요해? 체면이야? 아니면 가족이야? 가족이지. 당연히 가족이지. 그럼 희숙이도 가족이야. 희숙이를 가족으로 대해줘. 며느리로만 보지 말고.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들 그러고 사는데. 엄마, 세상이 변했어. 옛날 방식은 이제 안 통해. 엄마도 변해야 해. 나는 못 변해. 늙어서 못 변한다고.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변하지 않으면 희숙이랑 애들은 계속 안 올 거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응, 이건 내 결정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혼해. 희숙이랑 이혼하라고. 그런 버릇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철수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혼? 좋아. 그럼 엄마는 아들도 잃고 손주들도 못 보게 돼. 그래도 괜찮아? 뭐, 내가 희숙이랑 이혼하면 나는 엄마랑도 연 끊을 거야. 희숙이 없는 나는 없어. 우리는 한 몸이야.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애들 양육권은 당연히 희숙이가 가져갈 거야. 그럼 엄마는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게 돼. 그래도 이혼하라고 할 거야? 그건 엄마 선택해. 며느리를 좀 존중하고 가족 모두랑 좋게 지낼 건지 아니면 고집 부리다가 아들도 손주들도 다 잃을 건지.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나는 절대 희숙이랑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희숙이가 다시 시댁에 오려면 엄마가 완전히 달라져야 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생각해봐, 엄마. 엄마도 며느리였잖아. 시집살이 힘들었잖아. 그런데 왜 희숙이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한 달 후에 엄마 생신 때 혼자 갈게. 그때까지 생각해봐. 철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효자로 살아온 자신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희숙 씨가 옆에 와서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아파. 근데 철수 씨는 희숙 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야. 10년 동안 내가 못해준 일이야. 희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희숙이를 그렇게 대했나? 나도 시집살이가 힘들었는데 왜 희숙이한테 똑같이 했을까? 그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약속대로 명절과 가족 행사에 혼자만 갔습니다. 설날, 추석, 부모님 생신, 제사. 모든 날에 철수 씨만 나타났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왜 안 와? 애들도 안 보이네? 혹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손주들을 못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추석날 철수 씨가 혼자 부모님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예, 희숙이는 정말 안 오는 거니? 네,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안 올 거예요. 애들은 윤이랑 건이라도 보고 싶은데. 철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들도 안 데려올 거예요.
엄마가 윤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내가 좀 심했지. 좀이 아니에요. 윤희는 지금도 할머니 생각하면 상처받아 해요. 그래서 못 데려와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희숙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요. 철수 씨는 그날 일찍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집에 가는 중이야. 응, 수고했어. 우리는 지금 바다에 도착했어. 전화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바다 진짜 예뻐요. 빨리 오세요. 우리 먼저 조개 줍고 있을게요. 철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숙 씨네 가족은 이제 명절마다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설날에는 제주도, 추석에는 강릉, 여름휴가에는 부산. 시댁에서 고통받던 시간을 이제는 가족만의 행복한 추억으로 채워갔습니다. 여보, 조심히 와. 우리 저녁에 바닷가에서 고기 구워 먹을 거야. 그래, 금방 갈게. 우리 가족이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철수 씨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한편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텅 빈 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북적북적했을 명절이 이제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누이 미경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철수 오빠는 오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니? 며느리도 없고 손주들도 없는데. 엄마가 희숙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저도 봤어요. 명절 때마다 언니 혼자 일하는 거.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지. 이제라도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용서해 줄까? 해봐야죠, 뭐.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희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희숙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세요? 희숙아, 나야.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희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전화로는 얼굴 보고 하고 싶어? 커피 한 잔 할까? 일주일 후 희숙 씨와 시어머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러 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희숙아, 말씀하세요. 나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며느리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종처럼 부렸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한테도 미안해. 여자라고 차별한 거 정말 잘못했어. 건희한테도 미안하고 그 어린 것들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희숙 씨는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나서야 하시는 말씀이네요. 늦었지. 정말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용서해줘. 제발. 어머니. 희숙 씨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어머니 집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일만 했죠. 미안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대신 잔소리만 들었죠. 이것도 못해? 며느리가 이래서 되겠니? 맏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딸한테도 계집애라고 상처 주는 말 많이 하셨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희숙 씨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 명절에 어머니 집에 안 가서 정말 행복했어요. 대신 우리 가족끼리 여행 다녔어요. 제주도도 가고, 강릉도 가고, 바다도 보고, 윤이랑 건이는 엄마가 웃으니까 좋아요라고 했어요. 애들이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잘못이야. 희숙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과는 들었어요.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요. 희수가 10년의 상처가 사과 한 번으로 지워지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은요. 그럼 언젠가는? 희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애들은 윤이랑 건이라도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안 돼요. 애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윤이는요. 시어머니는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희숙 씨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볼게요. 철수 씨는 계속 어머니 뵐 거예요. 생신에도 가고 명절에도 갈 거예요. 하지만 저랑 애들은 안 갈 거예요. 희수가 제발. 그리고 어머니. 희숙 씨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종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이죠. 그걸 10년 동안 왜 몰랐는지 이해가 안 가요. 희숙 씨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사과하셨어. 울면서. 그래서 용서 안 했어.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 고마워. 우리 다음 주 여행 어디로 갈까? 애들이 속초 가고 싶대. 그래, 좋아. 우리 가족끼리 가자. 희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더 이상 명절이 두렵지 않은 삶. 그것이 희숙 씨가 선택한 자유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철수 씨를 통해 소식을 물었습니다. 희숙이는 잘 있니? 네, 엄마. 잘 있어요. 윤희는 이제 고등학생 됐겠네. 네.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 잘 컸구나.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했지만 철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엄마, 아직은 안 돼요. 희숙이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시어머니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깨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희숙 씨네 가족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명절마다 여행을 다니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딸 윤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안 만나도 돼? 응.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나도 돼. 난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희숙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윤희야. 엄마,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나는 엄마처럼 안 당할 거야. 그래, 윤아는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그리고 나는 내 며느리한테 잘해줄 거야. 엄마처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희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다를 거야. 이 아이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후회했지만 희숙 씨는 끝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하지만 희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예요. 가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0년 동안 제가 당한 고통을 사과 한 번으로 지울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삶을 선택했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삶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희숙 씨는 끝내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종처럼 일했던 그 고통, 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울었던 그 서러움, 딸이 차별받는 걸 지켜봐야 했던 그 아픔, 그것이 사과 한 번으로 지워질까요? 아닙니다. 희숙 씨는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삶,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삶,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삶. 그것이 희숙 씨의 답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숙 씨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은 것 잘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